남편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산 지는 5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주고 떠났기에 그래도 그만하기에 다행으로 알고 삽니다. 남편과 이혼하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일을 하러 나섰고 또 딸아이 교육비나 등록금 조달에 안간힘을 쓰다 보니 전혀 다를 것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또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하여본 것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치킨집, 옷가게, 보험 등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에 아파트 분양론 매매를 투잡으로 시작했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몇 년 사이에 아파트 시장이 공급자 우선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느 사이 동인하고 프리미엄이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저도 꽤 재미를 보게 된 거였죠.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올 때쯤 외동딸 아이가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 허전함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의 허전함보다 더 허전하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함께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지수가,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혼자서 지낼 수는 없지 않겠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온 거야? 혹시 나 몰래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거야? 숨겨둔 남자는 무슨? 나도 그런 재주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살진 않았을 텐데. 호호호. 너가 그렇게 걱정되면 주변에 소개시켜줄 남자인 있나 한번 찾아봐.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 남자라면 진저리가 쳐졌다. 근데 방금 친구 혜정이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온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래라는 말의 순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신랑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 소개시켜 달랬더니 자기 남편을 나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호호호. 너무 망측한 소리를 들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왠지 설레이고 싫지가 않았다. 지수가 사실 우리 부부가 요즘 극심한 권태에 빠져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둘 사이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따로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아무튼 한번 해본 소리니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던 차에 지숙이 우리 집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 남편이 오랜만에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퇴근 후 저희 동네로 왔어요. 저녁 식사하면서 적당히 취할 정도로 술도 마셨고요. 정우 씨는 평소 짓궂은 장난을 잘 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지숙 씨는 여전히 매력적인데 언제까지 외롭게 혼자 지낼 거죠? 내가 유부남만 아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했을 텐데. 하하. 그렇게 분위기 한층 고조되자 셋이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예진의 갈색 추억을 부르기 시작한 혜정이가 갑자기 여보, 저 불쌍한 년이랑 춤이라도 한번 춰줘봐 하며 저를 지 남편 쪽으로 밀치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정우 씨 저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혜정이를 통해 저한테 관심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관심이야 당연히 있죠. 평소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로 정우 씨 애인 애드려요? 애인이요.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 떨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난 낮에 들은 친구의 제안 때문인지 아님 들어간 술 때문인지 아주 대담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인데 결혼 8년 차에 이혼하게 된 돌싱녀입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던 난. 첫사랑이나 다름없던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 4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된 케이스예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퇴근 후나 쉬는 날 친구 한 번 만나는 적이 없고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말이죠. 연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변의 지인들이 저를 볼 때면 늘 결혼 잘했다고 신랑이 참 진국인 사람이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남편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지고만 일이 생겼어요. 1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핸드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 검사 한 번 한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신용카드 내역 문자를 삭제하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지요. 그땐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이튿날이 돼도 그날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고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머릿속엔 찜찜하단 생각이 맴돌았고 남편 폰을 몰래 확인하게 되면서 의심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하고 말았죠. 저는 성격상 꼼꼼하지도 않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며 쓰기 담당이었거든요. 이제껏 남편의 카드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한번 확인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작정하고 남편의 모든 카드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에 서너 번씩 3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고 상호는 다 제 각각이었지만 모두 노래방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다가 주말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왜 자기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느냐며 적반하장식으로 태도를 돌변하더니 폭언을 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만나오면서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된 거죠. 다음 날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어제는 너무 면목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해 화를 낸 거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도는 며칠 전에도 들켰었어요. 그때 당시 변명하기를 아무 일 없었고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 가끔 연락해서 답장만 몇 번 한 게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지만 깊은 관계라는 증거도 없었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란 신뢰가 있어서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 후로 남편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카드 내력을 뽑아보고 남편의 수상한 행적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거지요. 지수가, 너 우리 신랑 한번 만나볼 거지? 너가 허락했으니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사이는 무늬만 부부라니깐. 아무튼 내일 저녁에 신랑 너희 집으로 보낼게. 다음 날 저녁 8시쯤 딩동하는 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정호 씨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으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기념일을 챙기듯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꾸러미를 하나 건네주는데 어머, 정호 씨 이게 다 뭐야? 남자에게 선물 받아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갑자기 너무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다. 아이 참,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지만 굳이 피하고 싶진 않았다. 고교동창이던 친구 혜정과 엄청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 남편인 정우 씨와 셋이 잘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면 그 두 사람은 인꼬 부부 느낌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씨와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느낌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분명 서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취미며 뭐며 대화 소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코드도 너무 잘 맞고 몇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가 않고 뭐야? 우리 둘이 왜 이렇게 잘 맞지 싶었던 거죠. 친구랑 결혼만 안 했으면 저 사람이랑 진짜 잘 어울렸겠다. 잠시 이런 생각도 했었지요. 몇 년 후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혜정의 제안으로 정호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인연은 따로 있구나 싶고 너무 잘 맞는 구석이 많아 소름이 끼쳤어요. 예전엔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혼자 지내려니까 쓸쓸함이 절 괴롭게 하네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재혼은 생각조차 안 했고요. 혼자 열심히 일할 땐 돈을 모으는 게 지금 일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하고 이겨냈지만 지금은 외동딸이 시집가서 거제도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럴 동기가 없다는 게 절 더욱 허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혜정이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빌려달라는 금액이 무려 10억.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며 거절을 했죠. 친구 말로는 수원 쪽에 2층 주택 한 채를 갑자기 계약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집 명의를 자기 신랑과 저 공동 명의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1층엔 자기들이 살고 2층엔 내가 살고 이혼 후 생긴 나쁜 버릇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